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고기 구울 때마다 상추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시면서 쌈을 두세 장씩 겹쳐 드셨던 적 말입니다. 아니면 요즘 들어 밥맛도 없고 입이 깔깔해서 상추 된장 무침을 한 대접 뚝딱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상추는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채소죠. 쌈도 싸먹고, 무쳐도 먹고, 국에 넣어서도 드시고, 어쩌면 살면서 가장 많이 드신 채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상추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지금까지 상추를 드셨던 방식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될 거예요. 상추를 드시는 방법에 따라서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께서는 뇌혈관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상추를 잘못 드셨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제대로 된 건강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까지 끝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상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드셔도 되는 채소일까요? 여러분, 상추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몸에 좋은 채소, 소화에 도움이 되는 채소, 고기 드실 때 꼭 곁들여야 하는 채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상추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간에서 잠 잘 오게 하는 채소, 열 내려주는 채소로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상추에는 정말로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도 들어있고 수분도 많아서 더운 여름에 특히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채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상추가 몸에 좋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상추를 마음 놓고 마음껏 드셔도 되는 채소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는 고기를 드실 때 기름진 거니까 상추를 더 많이 먹어야 해 라고 생각하셔서 쌈을 두세 장씩 겹쳐 크게 싸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혈압이 높거나 혈액순환이 걱정되는데 상추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상추즙을 내서 매일 드시거나 상추 무침을 하루에 여러 번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상추 속에 숨어있는 성분, 혈액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상추 안에는 비타민 K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피가 멈추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죠. 비타민 K는 바로 그 피를 굳히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마치 찰흙 같은 거예요. 상처 난 곳에 딱 달라붙어서 피가 더 흐르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이 비타민 K,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분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혈압이 높거나 심장 관련 질환이 있거나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으셔서 매일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피 묽게 하는 약이라고 부르시는 그 약 말입니다. 이 약은 혈액이 너무 쉽게 굳어버려서 혈관을 막는 것을 예방해주는 약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오거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약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비타민 K는 피를 굳히는 역할을 하고 이 약은 피가 굳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성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서 한쪽은 엑셀을 밟고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말이죠. 상추를 아주 많이 드시거나 날마다 아주 많은 양을 꾸준히 드시면 비타민 K를 과도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 묽게 하는 약의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너무 진해지고 끈적해지면서 혈관 안에서 뭉치게 됩니다. 그 뭉친 덩어리가 뇌혈관을 막거나 반대로 약해진 혈관을 터뜨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뇌졸중이고 뇌출혈입니다. 물론 상추 한두 장을 드셨다고 바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날마다 상추즙을 대량으로 드신다거나 고기 드실 때마다 쌈을 6장, 7장씩 겹쳐서 드신다거나 상추 무침을 밥그릇째 드시는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 모르는 사이에 몸 안에서 위험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혈압약이나 심장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께 저 상추 많이 먹어도 되나요? 하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삼겹살의 상추쌈. 여러분 정말 자주 드시죠?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삼겹살의 상추쌈은 거의 국민 음식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불판 앞에 앉아 고기 굽고 된장이랑 마늘이랑 얹어서 상추에 싸먹는 그 장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삼겹살의 상추쌈, 이 조합에 숨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해요. 첫째로, 삼겹살은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음식입니다.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혈액 속 기름기를 한꺼번에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혈관에는 부담이 되는 음식이죠. 그런데 여기에 상추를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추 안에는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상추 먹으면 졸린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진정 효과가 있어서 몸과 신경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삼겹살 드실 때 소주나 막걸리 한 잔씩 곁들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알코올도 신경을 진정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진 삼겹살로 혈액이 탁해진 상태에서 상추의 진정 성분과 알코올의 진정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약으로 혈압을 낮추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상추의 진정 효과와 알코올이 더해지면 혈압이 과도하게 뚝 떨어지면서 어지러움, 두통, 심하면 쓰러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기 먹고 나서 왜 이렇게 어지럽지? 하신 적 있으셨나요? 혹시 그게 고기를 많이 드셔서가 아니라 이런 조합 때문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삼겹살 드실 때 상추를 한두 장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처럼 고기 드실 때마다 상추를 대여섯 장씩 겹쳐서 쌈을 크게 싸 드시고 거기에 술까지 곁들이신다면 몸 안에서 혈압이 요동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삼겹살 드실 때는 상추쌈을 너무 두껍게 싸지 마시고 한 장씩 얇게 싸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술은 가급적 줄이시는 게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상추를 씻지 않고 드시거나 대충 씻고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마트에서 상추를 사오시면 어떻게 씻으십니까? 그냥 물에 한번 헹구면 되지, 뭘,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히 많으실 겁니다. 또 텃밭에서 직접 기르신 상추를 드실 때는 내가 직접 키운 거니까 농약 없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 생각보다 훨씬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상추는 물론이고 요즘은 직접 텃밭에서 기르시더라도 주변 환경이나 토양 때문에 외부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습니다. 상추는 잎이 겹겹이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겉만 한번 헹군다고 안쪽까지 깨끗하게 씻기지 않습니다. 잎 사이사이에 흙, 먼지, 작은 벌레, 오염물질들이 끼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젊으실 때와는 다르게 소화 기능과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충 씻어 먹어도 탈이 없었는데 이제는 같은 방식으로 드셨다가 배탈이 나거나 몸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훨씬 잦아집니다. 상추를 제대로 씻지 않고 드시면 식중독균이나 외부 오염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고 특히 여름철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일단 상추를 한 장씩 떼어서 흐르는 찬물에 앞뒤를 꼼꼼하게 씻어주셔야 합니다. 이때 물에 식초를 조금 타서 1분에서 2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 다시 헹궈 드시면 더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식초가 표면의 세균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거든요. 그리고 씻은 상추는 반드시 바로 드셔야 합니다. 미리 씻어서 물기가 남은 채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히려 세균이 더 잘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밤에 상추를 드시는 습관 혹시 있으십니까? 상추 먹으면 잠이 잘 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사실입니다. 상추 안에 있는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신경을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상추를 드시면 정말 잠이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잠들기 전에 상추를 일부러 많이 드시는 분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상추를 한 접시 먹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저녁 늦게 혹은 자기 직전에 상추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소화 기능도 쉬어가야 합니다. 자기 직전에 음식을 많이 드시면 위장이 밤새 음식을 소화하느라 충분히 쉬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셔도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드시죠. 게다가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밤에 상추를 많이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K와 약의 상호작용 문제가 밤사이에 조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드셔서 걱정이신 분들, 상추가 완전히 잘못된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추를 과하게 드시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저녁 식사 때 밥상에서 한두 장 곁들여 드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수면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 상추를 마음껏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상추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보통의 건강한 분들에게는 좋은 성분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신장, 즉 콩팥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굉장히 위험한 성분이 됩니다. 건강한 신장은 몸 안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소변을 통해 깔끔하게 내보냅니다. 마치 하수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하수구가 막힌 상태입니다. 칼륨이 몸 안에 쌓여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칼륨이 몸 안에 과도하게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하면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나는 신장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 하시는 분들, 혹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실 때 신장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상추를 드실 때 반드시 양을 제한하셔야 합니다. 신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상추뿐만 아니라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들 전반에 대해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상추즙 정말 드셔도 될까요? 요즘 건강 관련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상추즙이 몸에 좋다는 내용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추를 갈아서 즙을 내면 영양분이 더 잘 흡수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상추를 즙으로 만들면 한 번에 먹는 양이 크게 늘어납니다. 상추 10장, 20장을 갈아서 컵 하나에 넣으면 손바닥만한 채소 한두 장 드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양을 한 번에 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비타민 K도, 칼륨도, 락투신도 모두 한꺼번에 대량으로 몸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많은 양의 비타민 K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약의 효과를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칼륨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고요. 혈압약이나 기타 심혈관 관련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상추즙을 매일 드시는 습관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상추는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쌈으로 혹은 가볍게 무쳐서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에 이로운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상추를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까지 상추의 위험한 면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쯤 되면 그럼 상추를 아예 안 먹어야 하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상추는 분명히 좋은 채소입니다. 단지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상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상추 섭취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5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하루에 드시는 상추 양을 조절하세요. 한 끼에 적당한 양은 큰 입 기준으로 서너 장 정도입니다. 상추 한 접시를 혼자 다 드시는 건 너무 많습니다. 조금씩 자주가 채소를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께 상추 섭취량에 대해 여쭤보세요. 특히 피를 묽게 하는 약, 혈압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세 번째,
상추는 반드시 한 장씩 떼어서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씻어 드세요. 여름철에는 특히 더 신경 써서 씻으셔야 합니다. 식초물에 잠깐 담갔다가 깨끗하게 헹구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 상추는 즙으로 드시지 마세요. 자연 그대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 가지 성분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장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상추뿐 아니라 칼륨이 높은 채소 전반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신 뒤 드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 상태에 맞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건강 관리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상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나 하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상추는 나쁜 채소가 아닙니다. 문제는 몸에 좋다는 생각만 믿고 너무 많이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젊으셨을 때와 지금의 몸이 다릅니다. 소화 기능도, 신장 기능도, 심혈관도 모두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몸의 상태에 맞게 적당한 양을 지키면서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상추는 피를 묽게 하는 약과 함께 대량으로 드시면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삼겹살에 상추를 지나치게 많이 드시고 술까지 곁들이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상추는 반드시 꼼꼼하게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상추즙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게 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상추 섭취량에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상추를 드시면서도 충분히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걱정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께 꼭 나눠주세요. 가족분들께도 보여주세요. 그것이 진짜 건강 선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